보통 고에는 고고, 계고, 행고라고 해서 세 가지 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으로 느끼는 모든 고는 이 고고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계고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정말 자기가 실제적으로 죽음에 대한 고통, 죽음에 대한 어떤 것을 마치 직면한 것처럼 느낀 그런 고통을 계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행고라고 하는 것은 모든 변화한 것이 변화하기 때문에 괴롭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변화하기 때문에 괴로운 이유는 우리가 변화한 것을 바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변화하는 모든 흐름 자체, 모든 흘러가는 것 자체가 괴로움인 것은 우리가 항상 동일한 어떤 속성을 유지하고자 함의 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행고가 사실상 우리가 살아있는 근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항상하면서 그 다음에 단일한 주체적인 어떤 그 주제자로 있는 것처럼 스스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그래서 상이라고 항상 동일하면서 자기 자신의 주체적인 세력으로 또는 힘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세상에 어떠한 것도 그런 식으로 존재하고 흘러가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괴리가 발생해서 고통이 형성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상을 주지한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말하는 뭐냐면 아라고 그러죠. 아. 그래서 이 아가 실제로 모든 괴로움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아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이제 고라고 하는 것이 실제 그러면 존재하는가라고 여기서 이제 묻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쳐가지고 우리가 아프고 있을 때 아픈 것하고 그냥 아픈 것하고 여기서 느끼는 고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싫어한다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럼 듣기 싫은 소리를 들었을 때 그 듣기 싫은 소리에 대해서 내가 싫어할 때 발생하는 불편한 감정들, 이것이 일상에 우리한테는 고로 다가오는 거지. 그냥 저희가 싫은 소리를 해도 아주 귀여운 손자가 또는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똑같은 안 좋은 상소리를 해도 그것이 그이가 나한테 할 때는 욕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듣고 있어도 설사 약간의 욕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들어있어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느꼈을 때 그것이 우리가 일상으로 다른 사람이라든가 또 동년배라든가 누가 나한테 하는 말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상에서 일어난 고가 우리한테 고로 느껴진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프다든가 또는 뭐 하다든가 하는 정도에서 고가 느껴지는 게 아니고 그것을 싫어하고 그것을 피하고 싶고 그것에 대해서 불유쾌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고가 고로 자각되는 거예요. 내가 무릎이 아프다. 무릎이 아픈 것하고 이 무릎이 아파서 느껴지는 싫어함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릎 아픈 것을 아픈 대로 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수행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픈 것을 싫어하게 되면은 아픈 것이 다음 찰나에 싫어한 감정을 실어 가지고 우리한테 좋지 않는 그 싫어한 감정을 더욱 연속적으로 키워가는 거예요. 그것을 흔히 말할 때 일상에 있어서 오온 가운데 행위하고 있는 일이다. 좋아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모든 심리적 이 다음에 이제 행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모든 심리적인 것들이 행위인데 무릎에 통증이 있는 것을 그대로 보고 느껴서 알고 그것을 싫어한 것으로 입각할 때 이 통증이 우리한테는 무엇으로 작용하느냐면 고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싫어하고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에 그 아픈 것을 여실히 지켜보고 있으면
마음 가운데 이 행원의 싫어함이나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발생되지 않는 거예요. 발생되지 않았을 때 다음 찰나에 이것은 우리한테 뭘 지켜주냐면은 아픔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것이 발생해서 그것이 나한테 아픔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고 행원의 마음 작용을 통해서 정말 고로 변질된다. 고라고 하는 것은 그 실체적인 속성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건이 봄을 통해서 느껴지는 마음 작용을 통해서 변질된 형태로 나타난 불유쾌한 감정들이라고 불만족스러운 감정들이에요. 그래서 고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고는 철저히 그런 의미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자작자수라. 그런데 여기 보면은 광고품에 고는 스스로 짓는 것이나 다른 것에 의해서 지어진 거나 또는 스스로와 다른 것과 합작해서 짓거나 원인 없이 스스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흔히 자작자수를 할 때 자기 스스로 짓고 자기 스스로 받고 있다고 이야기할 때 이 자를 뭐라고 생각하느냐면은 앞서 말한 상일주제한 자가 있다고 여기는지, 만일 그런 식으로 자작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으면 내가 항상 동일한 자기 속성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주체적으로 자기 삶을 주재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 주제적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플 때 아프지 않기를 바라면 아프지 않을 정도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아주 어머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른이 되어 갈 때까지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이 뭘 봐도 동일하지 않고 그 다음에 마음씀이라고 하는 것도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동일하다고 말해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마음이나 또는 몸으로 느껴진 것 안쪽에 무엇인가 상일주지한 자아가 있다라고 설정하지 않으면은 일상에서 느껴지는 몸과 마음 가운데에서는 이 자아가 없는 거예요. 항상 하면서 그다음에 주체적 존재로서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밖에 마음과 마음 밖에서 그런 어떤 자아를 찾아야 되는데, 마음과 마음 밖에서 자아를 찾으면 그것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 안에서 찾아봐도 그런 자아는 없고, 만일에 그런 자아가 몸과 마음에 상관없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윤회한다고 할 때 어제도 말했습니다만은 윤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윤회는 어쨌든 시간상으로 바로 직전까지 나하고 지금의 나하고 또 앞으로 나하고 하는 것이 이제 설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해지는데, 우리 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잠을 깊이 잘 때, 물론 잠을 잘 때도 7식이나 8식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은, 보통 우리 일상에서 잠을 잘 때는 이 나가 자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각되지 않을 때는 나가 우선 있다거나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에서 깨어나면은 항상 내가 있는 것처럼 알게 돼요. 즉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즉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나를 아는 게 아니고 이 나라고 하는 것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과 나와 다름이 특별하게 드러났을 때 그 드러난 것을 우리는 저절로 나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아는 게 아니고 나는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즉 나라고 하는 것에서 일체 모든 것을
배제시키고 남는 뚜렷한 차이점, 이것을 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알미라고 하는 것은 나를 아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과 나의 차이가 짐을 이해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하고 우리가 다르다는 것도 또는 어렸을 때 오는 다른 것도 여러 가지 변화에서 차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형성되느냐 하면은 안다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미라고 하는 것은 실제 알미 무엇이다라고 보다는 이것과 저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 다름 가운데는 다름 나름대로 독특한 자기 요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가 뭘 만들어내느냐면은 차이 그 자체로 독특한 자체적 자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윤회하는 주체적인 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나가 아니고 인식하는 나입니다. 인식하는 나인데 이 인식하는 나라고 하는 것은 인식 그 자체가 나를 주체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과 차이짐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것이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차이가 자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통해서 자성이 인식되면서 구체적으로 내가 다른 것과 달리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늘상 변화하고 있는 것 속에서 나를 찾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 안에다 영혼이니 신성이니 신앙이 하는 이름을 붙여서 무엇인가를 설정해놓고 그것을 자아라고 여긴다. 따라서 자아는 눈과 마음과 어디에도 잡히지 않고 즉 인식상에서 차이로도조차도 인정되지 않는데 이런 차이를 통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인식 대상이 되는 과정에서 무엇이 개재되느냐면은 철저하니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구체적 자아라고 하는 것은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하지 않고 항상 하는 것처럼 사유되고 우리가 변화하는 나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나를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변화하지 않는 나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아는 게 아니고 변화하는 나 아닌 어떠한 것이라고 그 차이를 설정해 놓고 그 차이가 보다 더 주체적인 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나가 된답니다. 그러나 실제에서 그런 나는 어디에 또 생각을 쉬면 쉴수록 이런 나로부터 자기 자신이 자유스러워진 거예요. 생각을 쉰다고 하는 말은 한편으로 생각이 만들어놓은 일체의 자성적 사유 대상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진 것을 말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실제적인 즉 현실에 살아있는 현실에 생생하게 느끼는 그런 자아로 돌아온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러면 이 윤회한다고 할 때 늘 동일한 것처럼 연속돼 가느냐면은 전에 한번 이제 모든 동일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상일 주지한 것이 없다 무상이다 하는 말은 두 찰나도 무상이라고 하는 말은 두 찰나도 동일한 양상이 흘러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즉 어제하고 오늘하고 똑같고 내일 다르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어제, 오늘, 내일이 우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어제, 오늘은 같고 또 다르고 또 내일, 모레는 같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입니다. 두 찰나가 연속으로 같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은 어제와 오늘이 같고 오늘과 내일이 같아져 가지고 결국 영원한 같음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 한 찰나도 동일한 것이 존재하면은 한 찰나라도 같지 않아야만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무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짧은 시간,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만들었다 하지만 그래도 인류가 보편적으로 이 시간의 시간, 그 시간상에서 아주 작은 찰나의 시간을 설정하더라도 단 두 찰나가 동일해서는 무상이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늙을 때까지 그 과정이 변화뿐이 말고 지금 바로 이 순간하고 동일하면은 바로 원체가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있으면은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몸, 마음의 변화로서는 그와 같은
동일하는 것을 찾지 못하니까 다시 생각으로 신화나 영혼을 설정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실한 자아라고 생각해요. 더 나아가면 요즘에 진화라 같은 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진화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두 찰나, 아주 짧은 두 찰나라도 같지 않아야 돼요. 달라야 된다. 그러면 실제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고 계속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수소하고 산소가 만나면 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만나는 말을 할 수 있는데 이 동일하다는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수소와 산소로만 보이지 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수소와 산소가 만나면 물이 되지만 이 수소와 산소라고 하는 것이 물이 아니에요. 동일하지 않는 거예요. 물이 되기 바로 직전까지는 뭐가 되어 있냐면 수소하고 산소가 있었죠. 그런데 물이 되고 나면은 이 안에 새로운 요소가 형성돼서 수소, 산소 플러스 물의 습성이라고 하는 독특한 양상이 형성돼 가지고 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둘이가 만나기 바로 직전까지는 물이 없었고 만나면 물이 되는데 만나는 두 과정의 변화가 동일한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이 딱 되어버린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다시 나누면 수소와 산소가 되면은 또 뭐가 없어집니까? 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더 계속해서 나누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인연이 돼서 무엇을 만나는 순간 2년 전에 있었던 조건들의 여러 가지 것들이 만나서 다음 찰나에 무엇이 된다고 할 때 이 인연의 조건 장과 그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다음 찰나의 장들은 반드시 다름을 형성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완벽하게 다르냐? 물이 산소하고 수소하고 동일하지는 않지만 이 물을 분석해 보면 이 가운데 뭐가 들어있느냐면 예를 들면 산소 하나에 수소라고 하는 것이 적당한 각도, 이 묘한 각도입니다. 이 각도를 142도가 되는데 이 각도를 이루는 물 분자 구조로 딱 변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산소라든가 수소라고도 하는 그 자기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의미에 있어서는 동일한 양상이 되는데 이것이 함께 만나면 물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혀 그 전과 다른 세계를 구성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 찰나하고 후 찰나가 연속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면도 있지만 또한 아울러서 전후 찰나가 완벽히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이 두 단계를 동일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물리적 현상만 그럴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마음도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 마음이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 집중을 한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든가 무슨 소리를 듣는다 해서 다른 형성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ABC라고 하는 세 가지 마음 형태가 몰려서 바로 직전까지의 마음 상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새로운 것이 들어가면은 플러스에서 D로 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 전체 마음 상태가 다른 상태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경험해왔던 A나 B나 C라고 하는 것을 전부 상실되는 게 아니다. 우리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과거에 경험했던 경험 영역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다음 찰나로 넘어갈 때 다른 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돌아서고 이쪽 보고 돌아설 때 이 본다라고 하는 한 사실이 만들어내는 물리적인 즉 전기화학적인 몸의 변화뿐만 아니라 거기서 인식되는 인식 내용의 조그만 차이가 우리는 아직 그것이
뚜렷한 차이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수소하고 산소하고 물하고는 완벽히 뚜렷한 차이가 나지만 아주 작은 찰나에 일어난 일들은 뚜렷한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일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왜냐하면 우리 인식은 아주 작거나 너무나 거대하면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전에 한번 말할 때 우리 눈이라고 하는 것이 분별해내는 특성은 이와 같이 긴 가시광선 중에서 0.00004cm부터 0.00007cm의 파장의 길이를 가진 빛만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작거나 이것보다 더 크면은 우리 눈은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상에는 이보다 많은 파장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이것을 만일 빛의 전파장이라면 우리가 보고 있는 비장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작은 것 중에서도 뚜렷한 차이만을 또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에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작은 차이들은 인식하지 못해서 전후찰나가 동일한 것처럼 여겨질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주 정밀하게 이제 들어가게 되면 우리를 그걸 이제 수행하는 사람은 삼매첨이 되겠죠. 삼매책이 되면은 지금까지는 인식되지 않는 이 차이들이 인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동일한 양상으로 흘러간 그 인식 주체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런 인식 주체도 물론 인식 주체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야기를 하자면 인식 주체도 만남의 과정에서 항상 스스로를 변화시키면서 무엇을 인식하느냐면은 차이를 인식해요. 그러니까 만남의 과정에 차이가 무엇으로 드러나도록 만들어주냐면 인식 주체 스스로도 변해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인식 대상을 떠나서 인식 주체가 따로 있어가지고 그것을 거울처럼 이렇게 비춰보는 게 아니고 거울에 인식 대상이 비춰지면 거울만 딱 띄워놓고 보면은 그것이 마음의 순수한 마음처럼 보이지만은 이 순수한 마음이 홀로 존재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만일에 이 순수한 마음이 홀로 존재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순수청성이고 우리가 자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마음 주체라고 하는 것도 인식 대상하고 항상 맞물려 가지고 그 가운데서 끊임없는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무엇이 일어나느냐면 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인식 능력 자체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대상과 더불어서 스스로 항상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도 단 한순간도 동일하게 자기 자신을 유지해가지 못하는데 다만 그 특성이 무엇을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보편성을 취해서 마음은 인식 주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마음은 변하지 않고 무엇을 비춰서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유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사유하기 시작하면 마음은 무상한 존재가 아니고 항상 주제자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자작자수라고 할 때 이 자작자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제대로 인식이 성립되면은 끊임없이 마음 그 자체가 변해서 세상을 그대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할 때 유식할 때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마음 그 자체가 변해서 세계를 구성해내니까 능동적으로 세상을 변화하는 힘, 이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가 제6식, 전6식, 7식, 8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세계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것 자체가 변해버려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동일하니 두 찰나를 연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 그 자체도 완벽하니 변화, 즉 무상한 속에 들어있고 그 무상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다음 장에 나올 때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이 공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불공을 상대해서 공하지 않는 것을 상대해서 공을 이해하면은 이 공은
잘못된 공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무상이 공이 되기 때문에 일체 모든 것이 무상인 그 자체에 있는데 무상을 우리는 지금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설정되어는 하고 있는 상의 상대에서 무상을 지금 이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 인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상을 이해하지만 무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상을 설정하게 되는 거죠. 이 상의 비교를 통해서 무상이 이해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항상 상대적 비교적 인식 내용이 우리한테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무상한 속에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공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불공을 상대해서 공을 이해하면 우리가 완벽하게 공 속에서 살지 못하게 되고 그와 같은 공은 공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산매라든가 또는 공공산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와 같은 산매 속에 들었을 때만 완전히 공인 것이지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인식은 차이를 통해서 인식하는 나가 성립되듯이 무상이나 공산매 그 자체에 들어있을 때는 무엇이 형성되느냐면 전후 좌우라고 하는 시간이나 공간의 개념이 사라져버리고 동시에 전체로 있기 때문에 상을 상대한 무상이나 공을 상대한 불공, 불공을 상대한 공이라고는 개념적 지혜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산매는 개념적 지혜에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때 현실을 명확하니 인식하면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다시 산매에 나오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나라든가 인식이라든가 주체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식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상대적인 견해에 떨어져서 자기 인식이 그 전에 산매 속에서 인식을 허물어뜨리지 않는다. 즉 상대가 가지고 있는 그 입장을 명확히 이해해서 분별하고 있다. 그래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와 같은 것이 있으면은 자기 정보를 잃지 않으면서 우리 중생인 한에서는 자기 정보를 잃지 않으면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은 마음이 전체적으로 변해 있는 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방금처럼 거울이 있고 거울은 가만히 있고 물체가 비친다고 생각하면은 거울이 상의를 주지하죠. 그런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들어오는 많은 정보들이 차이하고 어울려져서 그 차이가 하나 인식 덩어리인 것처럼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차이를 통해서 마음이 지식체로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그 가운데서는 따로 나누면 실제로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과 정보하고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 주체하고 인식 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가 곧 우리가 말하고 있는 마음이다. 그래서 D라고 하는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은 이것을 보고 있는 마음이 있다 하면은 이건 안 변하지만 이것이 들어오는 순간, 즉 아까 수소하고 산소가 만나면 물이 되듯이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는 순간 이 전체의 정보에 변화가 와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전까지 했었던 인식의 정보들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남아있지만 다음 변화 오면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차이를 띠고 형성해내는데 이 차이가 지식체로서 인정되고 또 이 차이를 통해서 나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이것을 나라고 또한 인식하고 하는 이런 차이의 암들이 연속돼 가는데 그 차이의 암들을 관찰하지 않으면 이제 전후찰나가 차이를 통해서 그 차이가 주체적 자기로 성립된다라고 하는 암도 연속돼 가지고 이제 전후찰나가 동일한 자아처럼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무상하게 변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실제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데 자기가 이제
지식의 차이를 통해서 이 차이의 자성을 성립되려니까 변화하지 않는 자기 존재를 성립시키게 되는 거예요. 즉 자아를 성립시키게 되놓고 그 자아가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행고란 행고. 근데 이 행고는 철저하니 인식에 의해서 잘못되어진 인식 내용들이 삶의 흐름을 왜곡시켜서 그 결과 고통스럽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느껴지는 고고, 계고, 행고, 뭐 이 밖에도 많이 있겠죠. 이걸 고고를 줄이면 사고, 팔고가 있죠. 물론 사고, 팔고에서 생로병사가 다 들어있으니까 계고에서 허물어져 가는 거예요. 즉 가장 허물어진 것의 극적인 순간이 죽음인 거죠. 죽음이 우리한테 괴로움으로 느껴지는데 이제 이 차이를 위해서 이 자성만, 내적인 영혼의 자성만을 설정해놓고 그것이 연속돼 가기를 바라는 마음만큼 지금 이 몸도 연속돼 가기를 또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자아가 연속돼 가는 것처럼 실제 밖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도 계속되기를 바란다. 그런 데서 죽음이 우리한테 괴로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즉 죽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도 죽음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고통 그 자체가 아니다. 즉 죽음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죽음을 잘못 인식한 데서 고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고통은 우리가 느껴지는 감정적, 심리적 또는 육체적 또는 사회적 모든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야 할 당위성도 가지고 있지만 더 큰 의미에서는 그런 고통들을 만들고 있는 것은 한 개인의 인식 주체적 사건이나 그 사회적 인식의 내용들이 삶을 잘못 파악한 데서 얽히고 설켜진 결과물들이에요. 이게 사회가 고통스러운 것도 아니고 한 개인이 고통스러운 것도 아닌데 그것을 잘못 인식했을 때 그 결과가 고통으로 되는데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불교에서는 집착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고통스러운 어떤 실체가 있어서 우리한테 고통으로 오는 게 아니고 세상을 잘못 인식하는 인식의 내용, 즉 잘못된 지식 활동에 의해서 고통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차음 피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매 순간의 삶이라고 하는 피음은 오음이죠. 오음이 있는데 우리 순간에 오음 색수상행식에 색은 가만히 있고 수상행식만 변해간다든가 수상행식은 가만히 있고 색만 변해가는 게 아니고 오음이라고 하는 즉 우리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매 순간 전찰나고 후찰나고 달리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전후찰나 계속 달리 변해가고 있는데 전찰나를 오음이라고 하고 전찰나를 피음이라고 하면 뭐 후찰나를 차음이라 하고 또 후찰나를 피음이라고 하면 전찰나를 차음이라고 하기 하여튼 차피라고 하는 것을 전후찰나의 우리 전체 몸과 마음이라고 합시다. 그럼 전찰나에 방금 말한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하나 생겨서 A, B, C, D라고 하는 인식 정보 내용이 형성됐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했듯이 이와 같은 거울 속에 창고 속에 A, B, C, D라고 하는 것이 들어온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창고는 변하지 않고 정보만 들락날락 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불변한 주체가 있게 돼버리는 거예요. 즉 아래아식은 창고식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것이 불변의 주체적 창고적 상태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정보가 들어오면은 자신의 지식체 자체가 계속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정보의 색깔만큼 창고 자체도 변하고 있는 것이 아래아식입니다. 아래아식은 안 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끊임없이 무상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지식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동일한 양, 즉 차이를 자성으로 인식해서 동일하게 생각하는 지식 내용, 이 내용 자체가 연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아도 만들고 또는
타도 만들고 자타의 구별도 만들고 모든 분별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분별이 들어오면은 여기 이제 바로 전찰나까지는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음은 색, 수상, 행식을 찰나로 변해가니까 이 변해가기 전까지가 A, B, C, D라고 하는 정보 상태로 있다가 다음에 이제 변했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E라고 하는 무엇인가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인연 모든 것은 서로 만남의 관계를 구성하면서 끊임없이 형성돼가는데 우리가 보고 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차이들이 인식되는데 그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눈과 색이 만나서 인식되는 거죠. 물론 이 색을 이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 아리아식이 안에 가지고 있는 정보 채널을 통해서 색을 그렇게 보이도록 입혀놓고 그것을 자기가 즉 색을 재구성해 놓고 자기가 다시 인식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러긴 하지만 그렇긴 해도 이와 같이 인식 주체적인 측면과 인식 객관적인 측면으로 나눠져서 인식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있으면서 이것도 끊임없이 변해가고 이것도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일어나고 하고 있는 인식 내용이라고는 또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라고 하는 것이 와서 변해가는 게 아니고 실제는 와서도 변하지만 또는 다른 한편은 이 자체도 끊임없이 변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체를 이제 변한다고 하면 좀 어떤 이해가 안 되니까. 자, 새로운 정보가 변했다고 하는 건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다는 걸로 우리가 가정하자. 그래서 가정하면 A, B, C, D, E라고 하는 정보가 되면서 이 정보 자체가 섞어진 하나의 지식체, 이 자체가 다음 찰나로 오는데 그 전 찰나를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피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차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피음과 차음은 앞서 말했듯이 수소, 산소 원자가 물 분자로 변하듯이 이 이제 새로운 것이 오면서 여기서 창발적 사건이 발생되는 거예요. 창발적이라고 하는 말은 관계를 맺은 구성에서 A 플러스 B는 C, 다음 찰나에 다시 A 플러스 B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사건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일한 사건, 이 전찰나가 만나기 바로 직전까지는 A와 B라고 이름 부릴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었는데 이 둘이 만나면서 A 플러스 B라는 독특한 어떤 양상을 만나면 이 내용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새로운 것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새로운 사건이 일어났던 게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가 동일하지 않는 이 동일하지 않음을 만들어내는 것을 창발적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물리법칙과 생물법칙과 심리법칙은 현재 상황에서 거의 다 창발적 사건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설사 이건 가설이지만 빅뱅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인류가 완전히 이 시대까지 왔지만 이 빅뱅이 오늘 인류의 근원적인 원인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 순간 변해가면서 그 자체가 새로 창발적인 A 알파라고 하는 사건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 창발적 사건은 빅뱅이라고 하는 요소 속에는 없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A, B를 떠나서 알파라고 하는 것만 새로 생긴다고 하면은 완벽하니 새로 생겼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알파라고 하는 것조차도 A, B하고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새로움은 아니다. 즉 과거에 A, B, C, D라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E라고 하는 사건이 만들어서 차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찰나의 변화가 오는데 우리한테 무엇을 느껴지냐면 상속적 자아, 연속적인 자아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을 상속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서 P로 연속되어 가는 이 상태를 상속식이라고 하는데 상속이라고 그러는데 이 상속은 흔히 생각할 때 전후가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불교의 상속 이론에 어긋나는 거예요. 불교의 상속 이론은
상속하기는 하되 방금처럼 새로운 것이 보태지면서 다른 것으로 창발적으로 상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소가 그 전에 경험했던 정보 요소가 전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했던 과거의 많은 업들을 지금 우리가 또한 경험하고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업이 소멸되는 게 아니고 멸하기는 하지만은 바로 전까지 겪었던 모든 자기의 지난 행위가 완전히 소멸돼 버리면 업을 받는다는 말 자체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묘하게 전후찰나가 다르긴 다르지만 과거의 정보 내용 자체가 상실되는 거예요. 소실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도 다르기 때문에 매 순간 우리가 과거의 업을 짊어지고 있고 또 그 업을 받으면서 상속돼 가면서도 뭐가 일어나냐면 동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후찰나가 다르면서도 과거에 지었던 업들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불교에서 말하는 업감윤회 또는 아리야식 윤회의 내용이다. 그러니까 아리야식이란 동일 기체가 있어서 그것이 업을 받는 게 아니고 그것들이 만들어 있는 모든 정보의 지식 내용들이 전후찰나에 달라지면서 계속 연속돼가 돼 과거의 지식 내용들을 잃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그 업을 받고 있는 것처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음과 피음을 말하는데 전에 한번 말할 때 차제연이라고 하는 말을 했죠. 이 차제연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차제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무관연이라고도 부르는데 만일에 여기서 말하는 피와 차라고 하는 것이 우리 현재 고를 발생시키는 것이 전적으로 과거의 어떤 피에 의해서만 형성돼서 상속이라고 하면은 이 차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종속됐습니까? 과거에서 완전히 종속됐기 때문에 현재를 자기 스스로 만든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찰나까지의 모든 오온, 고통, 오온의 결과로부터 현재의 고가 발생된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우리는 현재 주체적 자각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고로부터 벗어날 기약이 없는 거예요. 즉, 왜 그러냐면 이 차가 과거로부터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교 상속 이론을 말하고 있지만 이 상속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과거의 경험 영역을 짊어지고 있으면서도 현재 달라진 내가 그것을 담보하고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를 발생시키는 정보 영역은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현재의 나하고 동일한 상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온이 끊임없이 무상한히 흘러가기는 하지만 오온의 내용, 그냥 보편적 언어지설을 통해서 오온이라고 부르고 오음이라고 부르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내용 자체는 매 순간 다른 오음들이 흘러가고 있어요. 다른 정보 내용들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각이 일어나면은 고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 왜냐하면 여기다 이제 ABC라고 하는 것이 전까지도 업으로서 고를 불러일으키는 지식 정보만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자각을 하는 그런 선정의 정보를 들어가게 되면은 다음 찰나에 전체적인 지식체의 내용 가운데 선정의 힘이 들어가가지고 다시 그것이 그만큼 변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영향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아직 못했지만 이 찰나간의 마음 지켜봄을 통해서 이루어진 내용을 통해서 다음 찰나에 내가 달라져 있기 때문에 고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만일에 이것이 이론만 이렇게 이런 게 아니고 이론만 이렇고 우리 선배 스님들이나 수행자들 가운데서 실제로 이런 고로부터 벗어난 사람이 없었다면 이론은 그럴듯하지만 실제 상황은 아니죠. 그런데 실제 참선 경험이나 다른 여러 가지 수행 내용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 정보들이 그 요동치고 있는 그 장들 자체가 끊임없이 변해왔기 때문에 어느 순간 폭발적인 자각 현상이 일어나서 완벽한 깨달음에 이르면서 전혀 다른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다 할지라도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뤘다 할지라도 과거에 경험했던 지식 정보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식 정보들에 대해서 사라진 것은 그것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해석뿐만 사라지는 거예요. 경험 내용들이 전혀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과거에 홀로 또는 그 공동체 영역에서 이루어진 많은 경험들, 실제 오늘날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있지만 그 한 사람 속에 온 우주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화생이에요. 부처님만 화생이고 그 자유자재로 화생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받은 정보, 그 다음에 이 사회가 현재 태어난 순간에 그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 전체적인 이루어 있는 정보, 그 다음에 이것이 모여지면 또 한 사람으로서 창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합쳐져서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아리아식 이론에도 이 이론이 그대로 맞다 이 말입니다.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간다고 하면은 동일한 기체가 가지만 그것은 지식 정보의 양만 흘러가는데 이 지식 정보의 양이 부모로 요즘 말하면 표현된 지식 정보는 DNA거든요. 그런데 그 부모로부터 받으면 이 부모는 계속해서 끝까지 해가지고 약 몇십 세대 올라가면은 거의 모든 사람의 지식 정보 양이 비슷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300년 전에 500년 전에 조선시대 어디 살았다는 말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몇백 년, 몇십 시도 거슬러 올라가면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지식 정보 내용이 비슷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과거생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만 특별한 인행으로 과거생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부처님께서 과거생의 보살행위를 살았은 그런 어떤 지적인 또는 그 수행적인 내용도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 개헌은 안 됐지만 우리의 지식 정보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과거 인행했던 보살 인행이라든가 부처님이 깨닫고 난 이후에 살았던 그런 지식 정보 내용도 실제 우리의 몸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 태어나면서 이 시대적 앞서 이제 어떤 그 어머님이 말씀하셨죠. 그 어머님이 아기를 잉태한 순간, 그러니까 요즘 태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는데 더 중요한 것이 태아를 어떨 때 어떤 상신 상태에서 임신할 것인가 하는 부모의 정신 육체적 상태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에 이제 절에서 100일 기도해가지고 얘기를 낳았다 하는 분이 많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얘기를 낳을 수 없는데 어떻게 기도해서 낳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 선천적으로 정말 다른 어떤 정보가 돼서 아기를 못 낳을 수 있는 부모가 있겠죠. 그러나 많은 그런 부모들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정상적으로 분만할 수 있는 부모인데 그이가 살아온 과정 중에서 현재 임신해서 아기가 산출할 수 있는 정신적, 육체적 조건을 못 갖추고 있는 그런 부모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가 이제 절에 와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절에 오면은 새끼 밥 먹고 기도하니까 할 일이 별로 없죠. 그래서 법당에서 절을 많이 하고 또 쉬는 시간에 산을 가고 그 다음에 아내가 절에 가서 기도하니까 남편도 그 기간에 잘 집에서 수행을 하는 거죠. 일도 하면서. 그러니까 한 100일 기간 동안에 부부 사이에 애를 잉태할 수 있는 심리적, 정신적, 육체적 조건을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끝나면서 부부 합방을 하게 되면 거의 많은 경우에 임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상태에서 하니까 부모가 태교를 할 때 어떤 정신 상태나 심리 상태라고 하는 이 조건이 임신한 태아에 바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표현된 DNA 정보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상태에서 그 애가 태어난 부모의 사건들을 태어난다입니다. 그래 이제 어떤 그 생물학자 하는 말이 자기 제자들한테 결혼하거들랑
부부 생활할 때 절대 술 먹고는 하지 말라고, 술 먹고. 술을 한 잔, 딱 소주를 한 잔 마시면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자부터 뇌세포가 매일 죽고 재생하지 않는데, 소주를 한 잔 탁 마시면 뇌세포가 죽는 일이 급격히 높아져 버려요. 정신 상태가 별로 안 좋아져 본 거예요. 이게 몸에서 술을 먹어서 무슨 심리적인 어떤 흥분 상태만 있는 상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뇌에서 발생하는 뇌세포를 엄청나게 많이 죽게, 평상시보다 훨씬 많이 죽게 만들어요. 빨리빨리. 그러니까 온전한 정신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가 되면은 설사 부모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데 이 정보의 전달에 변이가 일어나는데 안 좋은 형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 애가 태어난 환경이 그애한테 주는 정보의 변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대의 역사적 모든 사건이 다 들어있으면서 태어난 아이가 되는 순간 그 사이는 이런 모든 것들을 받아가지고 독자적인 자아를 또 구성해 놓은 거예요. 즉 부모, 시대, 역사만 플러스해서 딱 3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알파라고 하는 또 다른 사건이 들어서 자아가 형성된다. 이렇게 해서 삶의 과정 중에서 상속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렇게 전체가 다 달라져서 새로운 자기를 구성했는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오음이 피차로 오면서 정보를 그대로 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태어나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한 개체가 형성되면서 개체 자신의 아리아식이 되는 거예요. 아리아식. 그러니까 아리아식이라는 게 어떤 게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만일 변하지 않는 식체로 있다 하면은 계속 이야기합니다만 그건 무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 그 자체로 존립할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잘 이해해 주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